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과천 정부청사 앞입니다. 정부청사 앞. 네, 오늘 할 얘기는 바른인권여성연합회에서 여성들이 뿔났다. 생명권 무시하는 낙태 관련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입니다. 네, 이것을 늦게 받아서 제목을 늦게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들이 뿔났다. 생명권 무시하는 낙태 관련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하는 성명서 밝힙니다. 네, 여기는 과천시 정부청사 앞에 과천역 4호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내려서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과천 정부청사 앞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우리 여기 있어서 안 좋네. 생명권 무시하는 낙태 관련 입법을 즉각 아, 저거 총리 사진이 와요. 총리 사진 잠깐만. 아니, 총리 사진 어디 있어요? 저기. 거기 써야 네, 저거 오늘 기자회견 집회는 임신기간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14주 이내를 낙태법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바른여성연합회는 오늘 3시에 법무부 앞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야만적인 입법 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성들이 뿔났습니다. 정말. 자, 지금 3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저희가 3시부터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준비에 약간 조금 딜레이가 돼서 죄송합니다. 자, 피켓 드시고 서 계실 분 이쪽으로 한번 예. 이 사람이 가려가지고 일로 들어왔다는. 됐어요? 더운 날씨에 이곳까지 와주신 기자님들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어제 경향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국무총리 주재로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이 낙태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14주 이내에 낙태는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인 논의를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이루어지는 95.7%는 12주 이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낙태 전면 허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에 도저히 이 여성단체로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 정부의 입법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가 왼쪽에 있습니다. 네, 왼편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시고 다시 한번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지능이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노바지님 반갑습니다. 바로 정면을 향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의견을 담아서 첫 번째로 그 자유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지금 차세대 다니는데요. 학부모 바로세우기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박은희 대표님께서 자유 발언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저희 국민들이 낙태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저 자신도 사실 몇 년 전까지는 너무나 몰랐던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그 낙태 통계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는 2005년에 최초의 정부 조사를 했을 때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조사에서 1년에 34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런데 2010년에는 17만 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낙태가 줄어든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2017년도 1월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낙태는 하루에 3,000건, 즉 1년에 110만 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의 태아가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 조사 때 사실 그대로 답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도 그 낙태 사실을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낙태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통계 수치만 갖고도 대한민국은 출생아 대비 낙태율에서 OECD 1위입니다. 요새 1년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30만 명 정도였다고 2019년도에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배도 더 되는 아이가 낙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3명 낙태당하고 1명 태어나고 지금 우리나라 실태가 이렇습니다. 이 태아는 수정 16일이 되면 심장이 뛰고 6주가 되면 팔다리가 나오고 고통도 느낍니다. 12주가 되면 지문과 손톱도 생깁니다. 그리고 22주가 됐을 때 태어난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 그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기를 세포 덩어리라고 하면서 낙태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법을 만들다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태 비범죄화 이런 주장을 어떤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정부, 법무부에서
이렇게 법을 만드려고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참담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자, 이제 그 외에 다른 내용은 또 다른 분들이 성명서 발표 등으로 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태에 관한 중요한 통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저희 K-프로라이프 상임 대표님이신 송혜정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중앙으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생명 존중, 낙태 반대를 하는 여성단체 K-프로라이프입니다. 지금 이 피켓에 있는 그림은요, 추미애 장관은 전면 낙태 폐지로 말했기 때문에 후기에 있는 태아의 모습이지만 나머지는 정부에서 말한 14주 태아의 실제 낙태 모습입니다. 14주 태아를 낙태를 하면 14주 태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글귀처럼 이런 것이 바로 14주 태아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K-프로라이프의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표명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실에서 임신 14주 내외로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낙태의 95%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과 다를 것이 없다. 낙태법의 입법 목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의 낙태법 개정을 다루는 모습에서 전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 여성들은 위기 임신 여성들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한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 임신 여성의 고통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태아가 생명인가 아닌가 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자. 위기 임신 여성들은 사회 경제적 이유를 호소했고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어떠한 노력들을 하였는가? 정부는 임신의 주체인 남녀에게 똑같이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하게 책임을 묻고 양육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이상이면 다 있는 그 흔한 남성 책임법 하나 아직 없지 않은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기초적인 법안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정부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낙태 옹호자들과 함께 태아를 죽이고 없애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의 이런 무자비한 태도에 생명을 존중하는 여성들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무책임하게 성관계를 하고 아무렇게나 자신의 아기를 없애기로 하는 게 정부가 만들어주려고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성상인가? 이런 식으로 치욕적인 여성상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행태를 우리 여성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한 목적적 수단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했다. 낙태죄가 단순히 낙태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출산권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누구도 낙태를 강요할 수 없다. 그런데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여성들의 출산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낙태 옹호자들은 내 몸은 내 맘대로라고 주장한다. 태아도 내 몸의 일부이므로 내 마음대로 원하면 없앨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이고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여성들의 주장을 존중해서 낙태를 합법한단 말인가? 그것은 결국 임신, 출산, 낙태까지 모든 것은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일이므로 정부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사실상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 생명권 등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낙태 허용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장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대들은 인권을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그대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낙태를 하지 않도록 여성들이 손해보지 않을 만큼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게으름과 여성 차별적인 태도를 모두 태아에게 덮어 씌워 마음대로 태아를 죽여도 되는 악법을 만드는 것을 멈추라. 노바드님 반갑습니다. K 프로라이프 여성단체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제가 마지막에 각성하라면 같이 각성하라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난 살인을 하나.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성관계와 관련된 피임, 임신, 출산, 낙태까지 모든 것을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각성하라! 각성하라! 하나, 정부는 낙태 옹호 여성단체와 기관들의 입장만 수용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이냐, 여성들을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 정부는 태아 생명 보호가 목적인 낙태법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 훼손하지 말라! 훼손하지 말라! 훼손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낙태 허용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모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저지르지 말라! 저지르지 말라! 저지르지 말라! 하나, 정부는 낙태를 허용하는 악법을 제정하여 후대들을 악한 길로 가게 하지 말라! 가게 하지 말라! 가게 하지 말라! 가게 하지 말라! 2020년 9월 22일 K 프로라이프 여성단체 성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K 프로라이프의 성명서에서 말씀한 것 들으신 것처럼 이 낙태 전면 허용은 여성을 실제로 매우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악법입니다. 그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고 특히 여성들은 그 속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태아를 살리는 것이며 또 태아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또 국가가 또 공동체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성명서. 여성들이 뿔났다. 생명권 무시하는 낙태 관련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21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한다고 언론 발표하였다. 23일 회의에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들이 참석하여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5개 부처 중 법무부와 여가부는 낙태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이고 다른 부처들은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입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자체로 우리 여성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실제 국내에서 낙태의 95.7%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법안으로 14주라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생명권은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생명인가를 논쟁거리로 삼으며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합리와 이성을 중요시하고 인권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시대이다. 그렇다면 태아 생명에 대한 문제를 그 어느 시대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일부 여성들은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며 태아의 생명과 자신의 삶의 질을 저울질하는 이기적인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또 이런 주장에 낙태가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이런 주장들을 근거로 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입법행위를 하려는 정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기만 하다.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 중 71.6%는 태아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태아가 생명을 인정하지 않고 그 태아를 주수를 기준으로 죽일 수 있다거나 주수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주수에 상관없이 모두 죽일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하며 야만적인가. 의학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생명체임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다. 과학적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채 태아의 생명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며 가장 작고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을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퇴보적이며 폭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낙태를 하는 여성들의 50% 이상이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많은 성관계의 주체인 남성과 여성이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성관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관계를 했다면 그에 따르는 임신이라는 결과, 그리고 임신에 따라오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 숙고했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된 도리이다. 무책임한 자기 욕망의 결과를 생명의 훼손으로 태아에게 책임지우는 행위는 부도덕의 극치일 뿐이다. 생명을 경시하는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모든 자기 선택의 결과로 잉태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와 야만의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정부는 태아의 주수를 말하기 전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먼저 해야만 한다. 낙태 전에 낙태가 왜 여성의 몸에 해로운지,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을 두고 낙태 전 상담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급하다. 또한 비밀 출산을 위한 법과 살려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쉽게 다른 가정에 입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또한 성관계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남성들에 대해서 출산과 양육을 동등하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남성 책임법은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성폭력을 낮추고 낙태를 낮추는 것으로 그 법률적 효력이 증명되었다. 싱글맘과 싱글데드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취업이나 경력 단절, 학업 등을 이유로 태아를 포기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을 살리는 입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대신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다. 정부가 이런 노력들을 선행적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원하지 않는 아기는 다 죽이도록 내버려두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모든 국민을, 특히 모든 여성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 여성연합은 이번 정부 부처의 회의를 앞두고 14주 이내의 낙태 허용이라는 야만적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전면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더 나아가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22일 바른인권 여성연합 소속 23개 단체 일동. 잠시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정부는 야만적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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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전면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요청한다.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네, 자유발언 혹시 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 네, 대표님.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 기사가 올라오면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딱 세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간당한 아이를 낳으란 말이냐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24주 이내에 강간, 근친상간, 또 산모의 어떤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었을 때, 그리고 유전병이라든지 우생학적인 이유로 낙태가 이미 허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낙태 옹호단체들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그 낙태를 말하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도 책임져야지 왜 여자만 책임지냐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이 낙태를 반대하는 저희도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굉장히 좀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애들이 임신하면 어떡할 거냐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뭐 낙태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임신을 경험하는 그것은 1%도 안 돼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중에 임신을 경험한 아이들 중에 한 조사에서 84%인가가 낙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청소년으로 보자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낙태가 어떻게 완전히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 자체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 강간당했을 때 산모가 생명이 위험한데요. 그리고 10대들이 애를 가졌을 때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처럼 말을 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맞아요.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아. 저들이 그렇게 애들가 네, 지금 K-프로라이프 송혜정 상임대표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려면 진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 국민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확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구호만 난무한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11시에 여가부 앞에서 동일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일은 여가부 장관에게 이런 야만적인 입법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가족부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세종시에서 집회를 할 것입니다. 세종시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 주재로 또 3개 부처가 또 있고요. 5개 부처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취재 많이 와주십시오. 저희가 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와주신 기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곳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시 저희 기념 촬영, 저희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여기 네. 과천 네. 동호청사 앞에서 지금 현수막을 좀 들어주실 분, 청사 앞에서 네, 한 분만 더 이쪽으로 이 와주시면. 낙태합법이라는 것은 진짜 생명을 존중을 해야 하는데 14주만 되면 벌써 이 아기가 얼굴만 나오도록 생길 게 다 생긴 위로 것입니다. 들어주시고요. 정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이라든가 뭐 10대 미만의 들어주십시오. 임신은 네, 위로 번쩍 정말 성폭행을 들어주시고요. 당하지 않고는 네, 그런 위로, 경우가 많지 티켓을 않죠. 위로 번쩍 들어서 뭐 얼굴이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기자님들 사진이 괜찮게 나옵니까? 별로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몇 장이라서 안 해주시죠.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현수막 있는 데까지 밑으로 좀 내리세요. 아, 그러면 현수막 쪽으로. 예, 그래야 장관들 상판떼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요. 장관님들 얼굴이 나오는 게 보기가 좋네요. 네, 네. 현수막 위로 장관님들 얼굴이 나오도록. 예,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저기 조금 양쪽에 사이드에 계시는 분들만 조금 올려주세요. 피켓을. 피켓 위에 맞춰서요. 라인 맞춰서. 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사진 촬영해 주십시오. 글씨 안 보여. 오케이. 아니. 한 붙여. 사진에 가려서 안 보였다고 글씨가. 오케이. 아니 이쪽 좀 바꿔. 장관님은 무슨 장관이 놈들. 장관 놈들. 아니 여기 옆에 저기 피켓에 가려서 글씨가 안 보인다고 일부가. 예. 앞이 길어서 어쩔 수 없어요. 저거 자식들 이렇게 움직여야지 어쩔 수 없어요. 움직여줘야지요, 뭐 우리들이야. 네, 감사합니다. 과천 정보청사 앞에서 네, 잠시 기자회견은 네, 여기서 마쳤습니다. 고생이 많네.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지 않습니까? 국민이 없으면 이 나라가 지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민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계속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 살아있는 사람 생명들도 무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물론 뱃속에 있어서 사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인권을 너무도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낙태법에 대해서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죠. 지난번에 대한번에서 한 번 하고 또 여기서 했는데요. 정말 이 낙태법은 성관계를 같이 한 남녀 공통의 책임입니다. 여성이 혼자 책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낙태법을 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 된다거나 하면은 남성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죠. 네, 굉장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뼈마디가 다 물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11개월 걸립니다. 근데 그 낙태를 하고 나면 금방 그 다음 날부터 일하고 움직이는 거요. 절대로 위험한 겁니다. 그거. 낙태도 엄마들이 아기 낳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 뇌에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뇌에서 자궁을 열어서 수술했다, 아기가 낳았다는 신호를 하기 때문에 건강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기들이 허리 아프다 하는 소리들 많이 하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산후병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몸조리 못할 경우에. 근데 대부분 낙태를 하고 산후조리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일하고 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여성 가족계획협회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80년대죠. 80년대 후반부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바로 하나만 낳자 하다가 이제는 또 아니죠. 다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만큼 인구수가 줄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때만 해도 낙태를 하고 난 이후에 보통 엄마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몸조리를 하지 않으면 엄마들은 다 그게 병인 거예요. 만약에 미혼모가 정말 낙태를 했다면 정말 제대로 몸조리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여성은 나이 들어서도 많은 병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건강까지도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정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맞아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밭에다 씨를 뿌렸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좋은 열매가 맺을 때까지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그만 마치고 제가 또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또 제가 제 차 있는 국과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라장님, 피라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다미 TV 계정을 제가 오늘 살려놨습니다. 오늘 아까 제 12시경에 이지콩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다시 컴퓨터를 열어서 참 그 숨겨 놓은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숨김 차단해 놓은 것을 제가 가까스로 찾아서 풀어놨습니다. 어떨지는 모르는데 지금 컴퓨터에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동영상이 업로드 돼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컴퓨터를 켜놓고 나왔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예, 낙태율이 1%. 그쵸. 청소년들은 얼마 없어요. 오히려 성인분들이 정말 그런 걸 많이 자기네들이 불륜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씨앗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참 저들이 했으면 저들이 책임을 져야죠. 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에 또 낭송 방송을 지금 가서 준비해서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